이렇게 훌륭하게 자기가 발표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촬영을 해서 스스로 되돌아보겠다는 좋은 자세. 이러고서 못하면 어떡해. 안녕하십니까. AR 디스플레이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될 8학번 손현솔입니다. 목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AR 디스플레이란 무엇일까요? AR 디스플레이의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로 증강현실을 이끌는 말입니다. 증강현실을 나타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게 AR 디스플레이입니다. AR에서 증강현실은 먼저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는 배경과 그리고 디지털 안에 있는 방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포켓몬고의 이 가상 캐릭터가 합쳐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R 디스플레이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 이 AR은 아직은 상용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미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우리 엔지니어가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 기술일까요? 정답은 바로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 한 글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메타버스의 뜻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합쳐진 세계입니다. 현재 가장 핫하고 격동적인 트렌드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메타버스 현재 우리 일생활에 펼쳐진 메타버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나 대한민국 원이 아닌 가상화폐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페이팔에서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로도 쓰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및 엔터테인먼트도 우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 페이스북 현 메타인 메타도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넥스트 등의 건실한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세계는 메타버스로 흐름을 가고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은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는 AR을 가져왔을까요? 메타버스 증강현실은 증강현실도 있고 가상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알고 있는 VR과 AR인데요. VR은 100% 가상현실만을 보여줍니다. VR 기기를 한 번쯤은 봤을 텐데 VR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가상세계만 보이죠. 온 배경들도 다 가상이고 모든 것들이 다 가상입니다. 하지만 AR은 우리가 현재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현실 세계 안에 가상 이미지들을 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멘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AR이 저는 VR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R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AR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게 될 광학결합기를 사용한 AR이 있고 아까 보여준 포켓몬고처럼 라이브 비디오 PD를 사용한 AR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비디오 PD는 제가 이 배경 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를 합쳐서 디스플레이에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광학결합기를 사용한 거는 글래스 디스플레이 위에 가상 이미지만 올려놓고 그리고 배경 같은 거는 그냥 투명한 유리를 통해 그대로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비디오 피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배경까지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해상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딜레이에 따른 이질감은 있겠지만 떨어지는 해상도 때문에 요즘에는 광학결합기를 사용한 AR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AR 디스플레이 원리입니다. AR 디스플레이는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렌즈가 하나만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는 다른 렌즈가 있겠죠. 렌즈 하나하나에 각각 다른 정보를 전달하여 양화시차를 이용합니다. 양화시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스플레이 엔진이 안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디스플레이 엔진이 여기 양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양 끝에 달려있는 광전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파관을 이용해서 광전보를 동공까지 전달합니다. 동공까지 전달된 광전보들은 광학결합기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 디지털 세계, 우리가 쏘아 전달한 디지털 이미지가 합쳐져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양화시차입니다. 이거는 AR 디스플레이가 아닌 3D TV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양화시차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인 것 같아서 대신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양화시차를 이용해서 원근감을 해석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쪽 눈과 이쪽 눈은 서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광전보도 다릅니다. 이 광전보를 서로 다른 광전보를 뇌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AR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렌즈와 오른쪽 렌즈에 서로 다른 광전보를 전달하면은 우리 눈은 그것을 보고 뇌에서 해석을 하여서 원근감, 그러니까 3D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광판입니다. AR 디스플레이를 해부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도광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광판은 디스플레이 엔진에서 쏘아 올린 광 정보들을 동공 위치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렌즈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런 도면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엔진에서 광정보를 쏘아 올리면은 이 도광판 안에서 내부 전반사를 이용해서 계속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아웃커플러라는 광학결합기에서 동공까지 빛이 반사되게 됩니다. 이 도광판은 내부 전반사를 이용하고 그리고 IC에서 빛을 들여보낸 다음에 그리고 OC에서 빛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RGB 3개의 도광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도광판 안에 RGB 3개를 한 번에 사용하면 서로 간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상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장대에 비례하여 파장대에 비례하여 같은 굴절률임에도 불구하고 반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GB 3개 따로따로 도광판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학결합기입니다. 아까 보여준 해부도에 의하면은 여기 앞에와 뒤에 IC, OC가 각각 달려있거나 아니면 한 면에 달려있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데 광학결합기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쏘아 올린 광전보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광전보를 합쳐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결합을 제대로 적합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 디스플레이 상과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 세계 상이 서로 간섭하여서 왜곡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상결함이 일어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광학결합기의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개는 순차적으로 거의 연도별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가장 오래된 기술이고 가면 갈수록 제일 신기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반투과형 미러를 사용한 아웃커플러입니다. 도광판에서 내부 전반사로 이렇게 오다가 거울이기 때문에 동공에 이렇게 광전보를 반사시켜줍니다. 반투과형인 이유는 한 점만 반사시키면은 동공이 제대로 된 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은 투과시켜서 다시 내부 전반사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2D 그 면 형태로 광을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절격자를 이용한 겁니다. 회절격자 또한 반투과형 미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격자의 회절을 이용하여 동공에 도광판으로 전달된 광전보를 동공까지 전달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홀로그래피 회절격자입니다. 홀로그래피 회절격자는 역할은 이제 회절격자와 동일합니다만 이제 공정상에서 회절격자는 물리적으로 깎아서 만드는 거고 홀로그래피는 빛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만든 것보다 더 세밀한 회절 격자를 만들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구조의 제어 공정의 용이 덕분에 요즘에는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별첨으로 이거는 네이처지에서 게시된 현재 최신 트렌드 광학결합기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빛을 옆에서 쏴서 도광판을 이용해서 광학결합기로 결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AR 글라스를 쓰고 있다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이 눈앞에 달려 있으면은 거슬리잖아요. 그 이유 때문인데 요새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많이 발달해서 패널을 아예 눈앞에 두고 그리고 이 옵티컬 컴바이너를 사용한 겁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외부 세계는 무평광입니다. 무평광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같지만 이 굴절 렌즈 모양의 이 렌즈와 이 평면 렌즈는 서로 합쳐져 있는데 이게 굴절률이 서로 같습니다. 굴절률이 같지만 이 굴절 렌즈는 복굴절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 빛과 같은 무평광된 빛들은 그냥 플랫 미러에서 작동을 하여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 그 디스플레이에서 쏘아올린 빛은 대체로 평광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복굴절 렌즈에 의해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한 현재 제한되는 AR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R 디스플레이 내 원리를 대충 알았으니까 AR 디스플레이의 극복 과제와 그리고 뭘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요? 거기는 첫 번째로 해상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글라스 위에서 보기 때문에 더 해상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2000에서 3000ppI까지는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5000ppI까지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휘도인데요. 휘도가 낮다면은 밖에 햇빛에 의해서 우리가 쏘아올린 가상 이미지가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도를 높여야 우리는 AR 글라스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VAC입니다. VAC는 Vergence Accommodation Conflict라는 말인데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AR 글라스 위에 있는 가상 이미지가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굴절 렌즈가 있어서 이렇게 모아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건데도 먼 것처럼 느껴지니까 뇌에서 혼동이 오는 겁니다. 혼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멀미가 나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수렴 조절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직은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필드 오브 뷰입니다. 필드 오브 뷰랑 우리가 한 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보이는 최대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시야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큰 거면 큰 거를 원하듯이 시야각도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V는 점점 더 커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PPD랑 PPI랑 비슷한 건데 픽셀 퍼 디그리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FOV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게 또한 중요합니다. 무게가 가볍지 않으면 우리는 쓰고 다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게 또한 가볍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사율 또한 중요합니다. 주사율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는 프레임이 만약에 늦춰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또 뇌에서 혼동이 오게 되고 멀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율은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MTP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이박스입니다. 아이박스는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한 최대 화면을 보기 위한 영역을 아이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박스 안을 벗어나게 되면은 화면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박스를 넓히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박스에 의한 신체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이박스가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우리의 저 같은 경우는 미간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 미간이 넓기 때문에 같은 AR 글라스를 쓰더라도 이게 아이박스에 동공이 잘 겹쳐지지 않아서 전차원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구조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AR 디스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소재는 무엇이냐면 이게 제가 칸을 잘못 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상도와 반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도는 말을 안 해도 우리의 경험 체감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가장 중요하고 반응 속도 또한 프레임이 끊기지 않아야 우리가 AR 글라스를 쓸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 속도와 해상도가 가장 적당한 마이크로 LED가 AR 디스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디스플레이는 AR 디스플레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R 디스플레이의 핵심 요소는 디스플레이 엔진과 그리고 양안시차, 도광판, 광합결합기 등이고 AR 디스플레이는 현재 여러 가지 극복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AR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소재는 마이크로 LED이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지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AR 디스플레이는 그러면 개인용,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본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개인용 디바이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광고용으로 큰 패널 위에다가 AR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이박스 우리가 그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시야가 또 안 나오고 그 영역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으로 하는 게 현실성도 있고 그리고 쓰임도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발표 해주셨던 내용으로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이게 그 안경을 이제 개인이 써도 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얼굴 생긴 게 이제 다르니까 그런 또 추가적으로 좀 영점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한 건가요? 이제 잠깐. 재호가 대답해보자. 현재 AR을 했을 때는 되게 늦지 않았지만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따로 하는 장치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람이 계속 맞추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도 엄청 무거워진다. 너 더 대답할 거 없어? 네. 응. 그거를 위해서 현재 여기 놓지는 않았지만 푸필 익스텐션이라고 그 내부 전반사를 할 때 그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빛을 쏜다고 하면은 여기서 내부 전반사를 대다가 이게 회절 격자를 이용해서 이 그 축을 늘려줍니다. 그 축을 늘려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축이 늘려지고 다시 여기서 여기서 X축을 늘렸다면 Y축을 늘린다는 식으로 해서 광점은 여기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넓은 면으로 퍼지게끔 아웃커플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글라스 안에다가 뭔가 다른 장치를 넣어가지고 확장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조절을 해서 0점을 맞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0점을 조절한다기보다는 볼 수 있는 영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승현? 12페이지에서요. 네, 저 도광판이 흥미로웠었는데요. 저기
VGR이 각각에서 분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모든 색이 투과를 했는데 이걸 원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여기에서 인커플러의 역할이 파장대에 따라 투과율이 다른 매질을 각각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에 속하는 파장대는 여기에서만 이제 흡수돼서 전달되게 하고 그린은 여기에서 R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를 물어보신 건가 아니면 원리? 그러면 저 산이 일단 그 파장대에 맞는 것만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 특정 파장대만 통과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칼라 필터랑 다를 게 없는데 네.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은 레드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쭉 지나온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러니까 컬러 필터 스타일은 아닌 거잖아. 네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를 조금 더 명확히 혹시 알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글라스가 있고 여기에 IC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IC가 회질각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드 광선은 이렇게 왔다가 레드는 이제 굴절률이 작잖아요. 굴절이 덜 되기 때문에 파장 얘기하는 거지. 네,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굴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린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 갔다가 여기에서 이만큼 가서 여기를 통과 못하고 여기서 내부 점선 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블루 같은 경우는 오케이. 네. 안 그래도 이해하겠지. 네. 오케이.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질문 있어요? 그 AR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게 AR 글래스가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나중에 상용화가 되었을 때 어느 사용처에 더 좀 유력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다 쓰일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사용은 뭐 게임이나 아니면 회의할 때 두 개가 가장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제요. 그 조광판에서 원소와 광속 분화기 분할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겁니다. RGB 따로따로 하는 거. 분할을 해야 이미지상의 간섭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게 광속 분할기 역할입니다. 따로 분리되는 게 광속 분할기. 네네네, 파장대를 이용해서 파장대에 따른 RGB 굴절을- 분리하는 거. 네, 이용해서 RGB를 분리는 거. 또 질문 있어요? 거기 그 PPD 페이지 한번 가. 제호야, PPD가 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PPD는 1도당 눈에서 인식할 수 있는 픽셀 개수로 화면이 가까이 있으면 저기 발견해놨습니다. 1도당 눈에서 인식할 수 있는 픽셀의 개수로 FOV에 따라 PPD의 개수가 달라진다 했는데 화면이 가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FOV 여기 늘어나지만 화면이 가까워져서 눈과 디스플레이 거리가 짧아져서 PPD가 줄어듭니다. 그렇지. 오케이. 일단 기업 발표. 네, 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필옵틱스라는 회사를 알아봤는데요. 필옵틱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레이저 노광 검사 장비, FMM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300억 정도 되고 임직원은 320명 정도 됩니다. 중견기업에 속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셀 커팅기나 레이저 리프트 오프기 같은 장비들이, 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개 정도 소유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전망은 초봉은 2,800이고 가장 높은 부장이 7,000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매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기업의 내부적인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내 위치를 보면은 안정성은 높은데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정성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다루고 있고 공정 장비들도 많으니까 뭐 망할 일은 없겠지만 성장성이 최하위인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들어가도 되고. 자, 여러분 PPD라는 건 우리 눈이 PPI